글쓰기의 대가를 옆에 모시고 글을 쓰면 책 한 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이렇게 9분을요. 그중 저와 마음이 맞았던 6분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이 많다 보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글쓰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부터 시작. 가장 먼저 읽었던 책입니다. 그만큼 처음 책쓰기를 도전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 생기는 고민 48가지를 은유 작가님이 따뜻하게 일일이 답변해 줍니다. 듣다 보면 글쓰기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독자를 위해 쓴다는 마음으로 글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서 완성이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가 봐도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려는 바를 촘촘하게 객관화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 편씩 쓰다 보면 마음이 흡족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또 쓰고 싶어져요. 사실 저의 바탕화면엔 실패한 초고 2편이 있습니다. A4 용지로 150장이 넘어가죠.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요.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만 쓰면 책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출판사의 눈은 정확하더라고요. 실패한 이유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책 속에 내가 없었어요. 내가 없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사람을 가르치고 세탁기 매뉴얼처럼 감정이 없는 지식들만 쭉쭉 나열했습니다. 자기 내부의 불씨를 살려야 하지요. 제 눈에 보여야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요. 내가 내 삶을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준 글이라면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사소한 것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책쓰기 멘토를 한 분 두고 싶다는 분들에게 은유 작가님의 이 책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퇴근하며 한 줄씩 씁니다. 업세이라는 장르를 알게 해준 책. 자기계발을 쓸까, 에세이를 쓸까 고민이 됐었는데 이 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나의 업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끄집어낸다. 그것은 바로 나를 탐구하는 과정이자 흐름이었다. 이처럼 글쓰기는 극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가 돼가는 과정이다. 저를 탐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책으로 브랜딩을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지만 책을 읽고 북튜브를 하는 게 저만의 업이더라고요. 자기계발 같지만 에세이 같기도 한 이런 장르를 업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2번의 출간 실패에서 얻었던 교훈을 책에서 말해줍니다. 머리로 차갑게 사색하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내어놓는 글. 그러할 때 그 글은 누군가에게 열렬히 읽히는 글이 되고 공감과 위로 그 자체가 된다.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책쓰기를 시작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걸 쓰면 된다. 이 책은 제목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걸 써라. 요즘 들어 자신의 생각이 글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짓말은 명백하게 악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쓰기, 그 대상에 애정이 없는데도 소개하기 등을 뜻합니다. 뜨끔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쓰기. 쓰다 보면 제 본심이 아닌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장도 자연스럽지 않죠. 반대로 내가 읽고 싶은 걸 쓰면 글에 애정이 담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애정이 있는 건 뭔데? 저였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애정이 담긴 글을 쓰면 남들에게도 그 애정이 가는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느끼는 본연의 즐거움을 꾸준히 맛보며 스스로 빠져들어 쓰는 것. 글쓰기의 출발선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다. 조금 시원시원한 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 내가 읽고 싶은 걸 쓰면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작가의 글쓰기 철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책입니다. 내 글도 책이 될까요? 프리라이팅이 답이다. 이 책도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책 쓰기라 함은 책상에 어떻게든 붙들려 앉아 고생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먼저 들죠. 그런 저에게 숨통을 틔워준 책입니다. 핵심은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면 이미 프리라이팅이 아니다. 쓰면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생각한 걸 직관적으로 글로 옮기면 그걸로 충분하다. 프리라이팅을 하면 글이 대충 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민을 들었듯이 작가는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인위적인 힘이 작동되고 이런 상태에서 쓰면 부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럽게 가감없이 풀어나가는 글에서 좋은 단어, 문장, 글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책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글쓰기가 고행길이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가볍게 써야 다음번에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쓰다 보면 안다. 프리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는 글쓰기가 대단히 고행길이 된다는 사실을. 책 쓰기가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 꼭꼭 추천드립니다. 네. 5번째 책입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내가 말하지 않는 건 쓰지 않는다. 이 책은 유튜브에서 강원국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 골라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보다 작가님의 말을 직접 듣는 게 더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고 책이 좋지 않냐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귀중한 문장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 말할 때 밑이란 단어를 안 쓰면 글에서도 가급적 안 쓰는 게 맞다. 말하듯 쓰고 글 쓰듯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 글이 말처럼 자연스럽고 말이 글처럼 치밀하면 좋은 말과 글이 된다. 밑, 아예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문장을 읽고 글을 쓰다 말고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단어를 말로도 쓰고 있나? 이렇게요. 말 같은 글이 좋은 글이다.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꾸미거나 욕심 부릴 여지가 없어서 쉽다. 말은 핵심으로 곧장 들어간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 살려라고, 도둑을 본 사람은 도둑이야 라고 외친다. 군더더기 없고 생생하다. 그러나 글은 다르다. 더 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잘 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궁리한다. 그래서 글은 말보다 자연스럽지 않고 돵에 꼬인다.
명쾌합니다.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프리라이팅 기법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글을 쓰다 멈칫하는 순간 빈틈에 남의 시선이 들어옵니다. 이 말을 써야 멋있겠지? 잘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반대로 말은 계속 뱉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말이라도 계속 뱉다 보면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이 책 덕분에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길을 걷다가 노션에 녹음을 합니다. 잠시 꿀팁을 말씀드리면 카톡 녹음하기는 음성 파일만 저장되지만 노션이란 어플로 녹음하면 바로바로 텍스트로 옮겨주더라고요. 책 쓰기를 하는 분들에겐 노션 어플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바로 글로 옮길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 책은 먼저 유튜브에 강원국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책입니다. 하루 30분 책 쓰기가 만드는 기적. 내 삶을 글에 담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책을 펴낸다. 제가 책을 쓰고자 했던 이유는 저의 욕망이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런 저의 욕망을 인정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답을 준 책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당신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펜을 잡아라. 돈을 벌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사람마다 책 쓰는 이유 다 있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 삶을 글에 담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책을 펴낸다. 헷갈렸습니다. 책은 나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 애매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선명하게 정답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 어렴풋이 저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브랜딩을 하는 나를 위로하는 책을 쓰자. 그리고 나처럼 책을 읽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책을 쓰자. 선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쓰면 그 마음 그대로 독자에게 전해진다. 이것을 책 쓰기의 공명이라 한다. 쓰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초심과 본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은대 작가님의 글은 냉철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글쓴이의 마음이 글에 그대로 담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산자 전과자의 삶에서 작가의 삶까지 이뤄온 이은대 작가님의 힘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글쓰기에 마음을 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 6권 어떠셨나요? 사실 이 6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책들에 관한 스킬들을 많이 익혔지만 더 깊이 남았던 건 글쓰기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작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라고 두리뭉실한 사람보다는 개똥 철학이라도 차라리 계속 밀고 가는 사람이 되자고요. 글쓰기 욕망을 불태워준 문장도 만났습니다. 당신은 세상 어딘가에 작은 구멍을 뚫듯이 작은 깃발을 세우듯이 그냥 쓰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가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 남긴 작은 흔적에 눈길을 줄 것이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글을 이용하려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결국 나를 담는 글이 살아남고 나를 담아야 오래 가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곳 유튜브에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콘텐츠와 제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작은 구멍을 뚫고 지내다 보면 저를 반겨주는 동료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준 분이 계시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책을 읽고 싶어지는 에너지와 책으로 살아가는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어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